밤은 깊은데 잠이 오지 않는다. 초가집 천장을 바라본다. 어둠만 보인다. 바람이 문틈으로 들어온다. 쌀쌀하다. 이불을 끌어당긴다. 그래도 춥다. 옆에 아무도 없다. 당연한 일인데 자꾸 확인하게 된다. 강진, 유배지, 이곳에 온 지 몇 해째인가? 눈을 감으면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하나, 둘, 셋. 아이들이다. 잠들지 못한다. 오늘따라 더 손을 펴서 허공을 만진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다. 한양은 멀다. 집은 더 멀다. 아이들은 지금쯤 잠들었을까? 꿈은 꾸고 있을까? 등불을 켠다. 어둠이 조금 물러난다. 하지만 마음속 어둠은 그대로다. 붓을 든다. 편지를 쓰려고. 하지만 첫 글자가 나오지 않는다. 뭐라고 써야 하나? 무슨 말을 해야 하나? 종이만 바라본다. 한참 첫째 아이를 떠올린다. 이제 얼마나 컸을까?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나? 유배 오기 전날 밤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다. 고개도 들지 않았다. 나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들어가서 말을 걸까 말까? 결국 그냥 돌아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지막이 될 줄 알았더라면. 그 아이는 말이 없었다. 나를 닮았다.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도. 그래서 더 걱정이다. 혼자 사귀고 있을 것이다. 모든 걸. 둘째는 다르다. 활발하다. 웃음이 많다. 마지막으로 본 날 그 아이는 마당에서 놀고 있었다. 나를 보고 달려왔다. 아버지, 안아주지 못했다. 손만 얹었다. 머리에 공부 열심히 해라. 그게 전부였다. 그 아이는 지금도 웃고 있을까? 아니면 웃음을 잃었을까? 유배간 아버지를 둔 아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짐인지. 셋째는 아직 어렸다. 겨우 걸음마를 뗐을 때였다. 내 얼굴을 기억하고 있을까? 아마 아닐 것이다. 그게 더 슬프다. 언젠가 돌아가도 그 아이는 나를 낯설어 할 것이다.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그런 눈으로 볼 것이다. 다시 종이를 본다. 여전히 비어 있다. 잘 지내고 있느냐고 쓸까? 너무 뻔하다. 아버지는 괜찮다고 쓸까? 거짓말이다. 무엇을 써도 진심이 아닌 것 같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는데 그게 뭔지 나도 모르겠다. 아니 안다. 하지만 쓸 수가 없다. 아버지라는 이름이 무겁다. 평생 무거웠다. 책임, 의무, 가장. 이 단어들이 나를 짓눌렀다. 아이들 앞에서 웃은 적이 있었나? 거의 없다. 안아준 적은 더 없다. 손을 잡아준 적은 기억나지 않는다. 그게 아버지라고 배웠다. 엄격해야 한다고. 무게가 있어야 한다고. 그래서 늘 침묵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침묵이 옳았을까? 아이들은 뭘 원했을까? 엄격한 아버지? 아니면 따뜻한 아버지? 모르겠다.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으니까. 첫째 아이가 처음 글을 읽었을 때 칭찬해 주지 않았다. 더 잘해야 한다고만 했다. 그 아이의 얼굴이 떠오른다. 기대에 찬 눈빛이 사라지던 순간 둘째가 그림을 그려왔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림은 쓸데없다. 글 공부를 해라. 그 아이는 그 뒤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 셋째와는 제대로 놀아준 적이 없다. 너무 바빴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벼슬살이를 하느라. 나중에라고 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유배를 왔으니까. 이곳에서 보낸 첫 겨울 추워서 잠들지 못한 날이 있었다. 그때 문득 생각했다. 한양의 아이들도 추울 텐데 이불은 충분한가? 옷은 따뜻한가? 아버지가 없으면 누가 챙겨주나? 그 생각을 하니 잠이 오지 않았다. 아침이 올 때까지 뜬 눈으로 천장만 봤다. 편지가 왔다. 아내가 보낸 아이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잘 지낸다는 게 무슨 뜻일까? 밥을 먹고 잠을 자고 공부를 한다는 뜻일까? 그게 다가 아닐 텐데. 마음은 어떤가? 아버지가 그립지는 않은가?
아니, 그립기는 할까? 나는 그립게 만든 아버지였나? 자신이 없다. 밤마다 이런 생각을 한다. 잠들지 못하고 좋은 아버지였는가? 대답할 수 없다.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다. 하지만 물을 수 없다. 설령 돌아간다 해도 물을 수 없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런 걸 묻지 않으니까? 유배지에는 아이들이 없다. 당연하다. 하지만 가끔 마을에서 아이들을 본다. 뛰어노는 모습을 멈춰 서서 바라본다. 한참, 저 아이들처럼 내 아이들도 뛰어놀고 있을까? 아니면 집 안에만 있을까? 유배간 아버지 때문에 친구들이 놀리지는 않을까? 내 아버지는 죄인이래.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대답할까? 울까? 참을까? 둘 다 아프다. 세월이 흐른다. 아이들도 자란다. 첫째는 이제 혼인할 나이다. 했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버지가 사위를 보고 혼례를 챙겨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둘째도 곧 그럴 나이가 된다. 셋째는 아직 어리지만 세월은 빠르다. 돌아갈 수 있을까? 그 전에? 모르겠다. 어떤 날은 꿈을 꾼다. 집으로 돌아가는 꿈. 대문을 연다. 마당에 아이들이 서 있다. 하지만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누구십니까? 그 말에 깬다. 식은땀을 흘리며 무서운 꿈이다. 하지만 현실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오래 떨어져 있으면 남이 된다. 가족도 남이 될 수 있다. 편지를 쓴다. 오늘은 아이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느냐? 이것밖에 생각나지 않는다. 다른 말은 없나? 더 따뜻한 말은? 머릿속이 하얗다. 건강하게 지내라. 이것도 뻔하다. 아버지는 잘 지내고 있다. 거짓말이다. 지우고 다시 쓴다. 몇 번이고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한다. 종이를 구긴다. 왜 이렇게 어려운가? 자식에게 편지 한 장 쓰는 게 평생 말을 아꼈다. 특히 감정을 담은 말을. 그게 미덕이라고 배웠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된다. 말할 때 했어야 했다. 안아줄 때 안아줬어야 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다. 밤은 깊어만 간다. 잠은 오지 않는다. 내일도 이럴 것이다. 모레도.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는 한 가장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집안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돈을 벌고 이름을 날리고 가문을 빛내는 것. 그게 가장의 역할이라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놓쳤다. 곁에 있어주는 것. 손을 잡아주는 것.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가장의 역할 아니었을까? 늦게 깨달았다. 너무 늦게.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를 떠올린다. 작고 빨간 얼굴. 주먹만 한 손. 처음으로 안아봤다. 조심스럽게. 그때는 다짐했다. 좋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하지만 어느새 그 다짐을 잊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중요한 일이 있다는 핑계로. 아이는 자랐고 나는 멀어졌다. 둘째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셋째도. 매번 다짐했지만 매번 잊었다. 그렇게 아이들은 자랐다. 아버지 없이. 아니, 아버지는 있었지만 곁에는 없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세상에 살았다. 나는 책 속에, 아이들은 마당에. 어느 날 첫째 아이가 물었다. 아버지는 왜 늘 책만 읽으세요? 뭐라고 대답했던가? 공부해야 출세한다. 그런 말을 했던 것 같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이 슬펐다. 그때는 몰랐다. 그 슬픔의 의미를. 지금은 안다. 아이는 책 읽는 아버지가 아니라 함께 노는 아버지를 원했던 것이다. 둘째는 다르게 물었다. 아버지, 저랑 놀아주세요. 나중에? 늘 나중이었다.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았다. 셋째는 묻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게 더 아프다. 유배지에서 본 일몰이 아름다웠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다. 혼자 보기 아까웠다. 아이들과 함께 보고 싶었다. 저것 봐라. 아름답지 않으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혼자였다. 아름다움도 혼자 보면 슬프다.
봄이 왔다. 꽃이 폈다. 예전 같으면 아이들 손을 잡고 꽃 구경을 갔을까? 아니라 그러지 않았을 것이다. 바빴을 테니까 여기서라도 후회한다. 그때 손을 잡아줄걸? 그때 함께 걸어줄걸? 하지만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시간은 어떤 이는 묻는다. 자식들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보고 싶다. 미칠 것 같다. 하지만 보고 싶다는 말로는 부족하다.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그 모든 말을 하고 싶다. 하지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 평생 하지 않던 말들, 이제 와서 어떻게 하나? 밤이 깊을수록 생각이 깊어진다. 나는 어떤 아버지였나? 엄격한 아버지, 무게 있는 아버지, 모범적인 아버지. 하지만 따뜻한 아버지는 아니었다. 가까운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게 맞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산 같아야 한다고, 멀리서 우러러보는 존재여야 한다고. 하지만 아이들은 산이 아니라 품을 원했을지도 모른다. 늦게 깨달았다. 편지를 받았다. 첫째에게서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짧은 편지였다. 더 할 말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할 말이 너무 많아서 쓰지 못한 걸까? 나는 전자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이에는 할 말이 별로 없었다. 평생 그랬으니까. 그게 슬프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할 말이 없다는 게. 둘째에게서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글쓰기를 싫어했으니까. 나는 그걸 야단쳤다. 글을 써야 사람이 된다. 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다. 그림, 손재주. 나는 그걸 인정하지 않았다. 글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후회한다. 그 아이의 재능을 키워줬더라면, 칭찬해줬더라면. 셋째는 아직 어려서 편지를 쓸 수 없다. 하지만 언젠가 쓸 것이다. 그때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아버지라는 존재를. 세월이 사람을 바꾼다고 했다. 맞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보인다. 중요한 게 무엇인지, 소중한 게 무엇인지. 하지만 늦었다. 아이들은 이미 자랐고 나는 이곳에 있다. 돌아간다 해도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을 것이다.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해도 무슨 소용인가? 어린 시절은 돌아오지 않는다. 밤마다 편지를 쓴다. 하지만 보내지 않는다. 쓰다가 찢는다. 잘 지내고 있느냐는 너무 뻔하고, 건강해라는 너무 차갑고, 보고 싶다는 너무 솔직하다. 아버지는 솔직하면 안 된다고 배웠다. 강해야 한다고. 하지만 나는 약하다. 아이들 생각만 하면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이게 약한 게 아니면 뭔가? 어느 날 마을에서 한 부자를 봤다. 아버지가 아들 어깨에 손을 얹고 걷고 있었다. 둘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나는 멈춰 섰다. 저런 적이 있었나? 우리에게. 기억나지 않는다. 아이들과 나란히 걸은 적은 있어도 웃으며 걸은 적은 없다. 늘 앞서거나 뒤서 걸었다. 나란히 걸어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그걸 몰랐다. 책임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을 했다. 돈을 벌고 집을 지키고 가문을 빛냈다. 하지만 정작 아이들 곁에는 없었다. 그게 책임인가? 진짜 책임은 곁에 있어주는 것 아니었을까? 손 잡아주고 안아주고 들어주는 것. 그게 아버지의 책임 아니었을까? 잘못 생각했다. 평생을? 겨울이 왔다. 또 몇 번째 겨울인가? 세월은 빠르다. 아이들도 그만큼 자랐을 것이다. 첫째는 이제 장가를 갔을 수도 있다. 나는 그 자리에 없었다. 아버지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 미안하다. 늘 미안하다. 어떤 밤은 울고 싶다. 하지만 울지 못한다. 아버지는 우는 게 아니라고 배웠다. 그래서 참는다. 하지만 참는다고 사라지지 않는다. 슬픔은 가슴에 쌓인다. 돌처럼 무겁다. 살아보니 안다. 아버지도 사람이라는 걸, 약하고 외롭고 두려운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그걸 보이면 안 된다고 배웠다. 그래서 숨겼다. 평생. 하지만 이곳에서는 숨길 수 없다. 혼자니까.
혼자 있으면 진짜 모습이 나온다. 나는 약한 사람이다. 아이들이 그립고 보고 싶고 미안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이다. 새벽이 온다. 아직 어둡다. 창밖을 본다. 별이 희미해진다. 곧 날이 밝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잠들지 못했다. 오늘 밤도, 내일 밤도 그럴 것이다. 아이들 얼굴이 떠오르는 한 편지를 접는다. 오늘도 다 쓰지 못했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여기까지만. 나머지는 언젠가 직접 만나서 하지만 그때 가서도 못할 것 같다. 평생 하지 못한 말을 그래도 괜찮다. 옆에만 있어도 손만 잡아도 전해질 것이다. 이 마음이 등불이 꺼진다. 어둠이 밀려온다. 하지만 무섭지 않다. 내일도 올 것이다. 또 생각할 것이다. 아이들을. 이것이 아버지의 밤이다. 유배지에서의 밤. 잠들지 못하는 밤. 하지만 견딜 것이다. 언젠가 돌아갈 나를 위해. 그날이 올까? 모르겠다. 하지만 믿는다. 올 것이라고. 그때까지 버틸 것이다. 이 그리움을 안고 종이 위에 먹물이 마른다.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 뒤는 비어 있다. 여전히. 하지만 언젠가 채울 것이다. 목소리로, 품으로, 눈물로. 새가 운다. 날이 밝는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어둠 속이다. 아이들 없는 이곳은 등불을 다시 켠다. 종이를 편다. 다시 쓴다. 잘 지내고 있느냐? 이것밖에 쓸 수 없다. 진짜 하고 싶은 말은 가슴 속에 묻는다. 오늘도, 내일도 아버지는 그렇게 산다. 말하지 못하는 사람,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 미안해하는 사람, 그리워하는 사람, 그저 그런 사람. 어떤 사랑은 말로 하지 않는다. 어떤 미안함은 끝내 전하지 못한다. 어떤 아버지는 평생 침묵한다. 정약용은 18년 뒤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이들은 이미 어른이 되어 있었다. 그가 아이들에게 그 말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다. 아마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는 그런 말을 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우리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자식에게 혹은 아버지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미안하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